영업을 한다고 하는 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객의 비용을 절감해주고 그리고 고객의 에너지라든가 그 고객이 그 다음 단계로 보이지 않는 것들 보게 함으로 인해서 기회비용이라는 게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또 돈을 잃지 않도록 이제 또 연결한 보험 같은 경우는 특히 비용 절감에 좀 더 포커스 맞춰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고객과의 어떤 스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고객과 소통하다 보면 스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킬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영업을 안 해본 사람들 자기가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영업을 계속 하다 보면 고객들한테 가르치다 보면 내가 제일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생 모르는 사람하고 소통하고 하는데 말을 처음에는 잘하면은 뭐 소통이 잘 될까? 말을 잘하면은 뭔가 클로징. 내가 누군가를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말을 잘하고 자신 있게 말하고 목소리도 크고 그래서 저 사람은 막 땅도 잘 팔고 막 오피스텔도 잘 팔고 보험도 잘 팔고 막 영양제도 잘 팔고 화장품도 잘 팔고 막 자기 계약권을 딱딱 막 꺼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그 스크립트와 그런 어떤 말빨과 어떤 소통 스킬이 있다고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프로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프로한테서 또 듣는 얘기도 또 다를 거지만 어쨌든 소통하면서 스킬은 반드시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말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미아 PD님한테 역으로 궁금한 게 전사 1위를 하고 또 지금까지 12년 보험직으로 상위 1% 안에 들어가면서 이런 어떤 많은 것들 싹쓸이 하면서 또 어린 나이에 이런 것들 성취하면서 핵심적인 그 요소가 뭐예요? 스킬에 대한 핵심적인 그 훈련했던 과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그 과정이 정말 궁금한 것 같아요. 예, 어떤 이런 스킬을 얻기 위해서 이게 스킬이다. 그리고 이런 걸 얻기 위해서 나이가 이런 식으로 훈련해 왔고 그 고객과 소통하는 그 기술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저희한테.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들으니까, 그런 건 것 같아요. 제가 고객님을 만나서 늘 대표님의 말씀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 이게 교육을 안 들으면 제가 뭘 잘했지를 모르고 이렇게 질문을 안 하면 제가 늘 모르거든요. 근데 대표님의 질문을 들으니까 제가 고객님의 늘 이제 돈 모으거나 네. 아니면 작년과 다른 올해의 고객님의 모습을 보려고 제가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엄마의 잔소리는 잔소리지만 옆에서 제가 계속 고객님에게 언니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더 모아야지. 아니면 언니 지금은 이러한 병으로 많이 이제 앓고 있고 이제 사람들 수술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건강 염려도 해야지. 그리고 언니 아이들은 이러이런 부분에서 언니가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언니들의 고객님들의 그 삶에 전반적으로 투입이 돼서 고객님 이렇게 가게는 요렇게 해서 요만큼 모으면 이렇게 이번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 터지면서 제가 연봉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 전에부터 이제 저에게 보험을 계속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부자들이 확 한 번에 늘어났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코로나가 있을 때는 권리금이나 우리 보증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었던 상태예요. 왜냐면 음. 망해가는 이제 가게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권리금이 1억을 투자하고 몇 억을 냈었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공짜로 얻어버리는 격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소통도 되게 고객님들하고 요즘도 그렇지만 코로나 금방 터졌을 때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않느냐. 코로나 할 때는 지금부터 고객님이 5년을 돈 모으거나 지금부터 고객님 3년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나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처럼 터졌을 때 이렇게 싸게 물건들을 한 번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면 그럼 언제부터 돈을 모아야겠냐 이런 것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그냥 삶에 그냥 깊숙이 개입을 해요. 저는 진짜 친한 고객님들하고 그래서 진짜 그걸 소통을 우리가 많이 하고 영어로 하면 뭐 프라이베이시라고 하는데 프라이베이시를 넘어서는 선을 넘는다는 얘기죠. 네, 저는 얼마를 버는지
가족의 돈이 얼마나 쓰고 있고 자녀한테 돈을 얼마나 쓰고 그 자녀가 카드를 얼마나 쓰고 있고 자녀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자녀가 어떻게 돈을 벌고 싶어 하고 심지어 저희 고객님들은 지금 자녀가 이제 20살 이제 30살 이제 뭐 이제 취업 나가고 이러잖아요. 그럼 저에게 맡기세요. 심지어 음, 지금 이번 지난주에 계약한 지난주에 이번 주에 계약한 고객님이시거든요. 네. 근데 따님이 심지어 15살이세요. 근데 음, 지금 알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씩. 아니면 용돈을 조금 받고 알바를 엄마 가게에서 1시간씩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용돈으로 과연 어떻게 쓸까? 벌써 저희 조기 교육을 이제 저에게 미양 씨가 맡아주세요. 제가 미양 씨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안 들으니 제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깊숙이 자녀까지 제가 언젠가는 증손자 할머니 뭐 할머니들이 이제 손주까지 아마 저에게 위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그 있어요. 소통 비결이 뭔 것 같아요. 바미안 PD님 소통. 원래 제가 보면 이게 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기쁘게 하고 이렇게 네. 하는 어떤 분위기 메이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때의 기술인데 뭔가 지금 뭐 전사 막 1위도 하고 하면서 뒤돌아봤을 때 그 소통 그래서 스킬을 뭐 어떤 식으로 높였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예,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저는 고객님의 간절함을 잘 보는 것 같아요. 음, 간절함을 잘 보고 고객님이 어, 저한테 벽이 없이 저한테 그냥 벽을 느끼지 못하게 그런 관계심에 대해서 되게 기분 좋게 해준다거나 저분이 오늘은 뭘 원하실까. 그러니까 그 고객님에 대한 걸 수도 없이 생각해요. 그래서 음, 이 고객님이 어떻게 해주면 이 고객님이 나한테 평생을 살면서 나한테 감동을 가장 많이 받을까? 음, 어느 시점에. 그리고 이 고객님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오늘 웃을 수 있을까? 왜냐면 오늘 제가 가게 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저랑 함께 하잖아요. 음, 함께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면 이 고객님이 저에게 많이 웃고 아니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울고 음, 사실은 뭐 경제적으로, 돈적으로, 건강적으로 모든 문제가 많으신 분은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완전히 보여줄 수 있게 제가 그 환경을 공감을 잘 한다고 할까요? 왜냐면 음, 저도 그런 환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스킬에 대한 거는 깊숙이 소통인 것 같아요. 음,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고 뭐가 궁금할지 어떤 게 좋을까를 궁금해하고 제가 그리고 어떤 게 언니가 가장 원하는지 고객님이 원하는 건지 꺼낼 수 있게 말씀을 할 수 있게 계속 질문하고 그 세 가지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선물하고 선물은 그 꼭 돈적으로 뭐 오늘 뭐 뭔가를 뭐 비싼 거 보내줬어. 그게 아닌 어떤 환경에 모시고 가서 정말 남편도 해주지 않거나 주의해주지 않는 분은 그런 거 또 가시 모시고 가서 바람을 쐰다거나 뭐 그렇게 이벤트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저희 고객님께서 직접 하시는 케이크를 정말 예쁜 케이크 있어요. 진짜 천연으로 만들어 주신데 그런 케이크로 갖고 가서 언니께 짜잔 하고 제가 오. 나타날까 뭐 이런 거 그리고 거의 내가 보니까 남자 역할이네요. 남자로서 막 고객을 그냥 연애해요 예, 고객님과. 진짜 여성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아, 약간 박미연 PD님이 약간 남성의 어떤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저 있습니다 그거. 네, 저는 연애 때부터 이 남자친구가 있으면 돼요. 결혼했잖아요. 저희 신랑이 네, 있으면 돼요, 집에. 그러면 저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타겟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네, 고객님도 어떻게 보면 저의 타겟이잖아요. 네, 네. 성공을 해드려야만 되는 타겟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더 중요한 건 원래는 잡은 물고기에게 밥을 안 줘요. 음,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고객님들이 이제 설계사님들이 나의 고객님이면 나의 고객님이겠지 이러고 손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음, 저는 집중적으로 그 고객님을 더 만족시켜요. 왜냐면 그래야지 소개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네. 나의 고객님은 신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객님들에게 더 인기가 있도록 인기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전화를 하거나
언제든지 연락해서 간다고 했을 때 너를 안 하세요. 그래 와. 언제 올 거야? 음, 이런 걸 할 수 있게. 왜냐면 보통 설계사 간다고 하면 야, 너 계약하러 오잖아. 10년을 봐는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음, 간다고 하면 야 오지 마 이래야 되잖아요. 음, 온다고 하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제가 차에서 계약을 하게 됐는데 네. 그 고객님이 혼자 사시는 거예요. 남자분이에요. 기러기 아빠예요. 중국에 네네. 이제 그분은 중국 분이신데 중국에 이제 자녀랑 와이프분에게 돈을 보내다 보니까 여기에 혼자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분에게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남자분들은요, 장 보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남자분들 이런 거 세제, 주방 세제, 뭐, 수세미 네네. 이런 거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 한번, 지금 대표님도 수세미 사러 다니지는 네. 않으시겠지만, 예를 들어 수세미를 혼자 가서 고르고 있으면 세상 처량해 보이고, 세상, 네, 세상 네. 불쌍해 보일 거예요. 네. 근데 그 고객님이 과연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계약을 마치고 난 사실 큰 계약은 아니지만, 실손보험 10,000원짜리랑 5만 원짜리 수수료 플랜이어서 이렇게 딱 계약을 하면서 제가 이랬어요. 고객님, 제가 고객님 집으로 이제 주방 세제랑 그 이제 그 세탁 세제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이렇게 그 뭐 장보시거나 이런 것 때문에 혼자 드실 수 있는 것도 자주자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저에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음, 아, 너무 고맙다고. 안 그래도 이 혼자가 너무, 너무 짜증이 났다고. 너무 슬펐다고. 예, 그러면서 제가 잠깐 그 고객님이 10km 정도 회사랑 10km 정도 거리였어요. 그 네. 고객님을 픽업을 해서 일부러 그 고객님을 모셔다 주면서 거기에 사이에 도착해서 계약을 하려고 그 고객님 집 앞에 가서 픽업을 하면서 가는 과정에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다 그 고객님이 또 저에게 그러시다. 아, 그 고객님과 끊임없이 10분 동안 개개인의 소통을 한 거예요. 딱 10분이었어요. 근데 그 고객님에게 저를 완전히 보여줬거든요. 그 고객님이 내리시면서 너무 감사해요. 음, 너무 감사하다고. 예. 저를 이렇게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맙다고. 예. 음, 누군가가 과연 같이 술 마시는 지인이 아니면은 누군가가 이 옆에 있는 친척이 과연 어디까지 이제 개입을 할까요? 근데 저는 그 이 고객님이 어떻게 하면 기분 좋을까? 음, 어떻게 하면 이 고객님이 한 번 더 저를 생각을 더 하게끔 할 수 있을까? 정말 대표님이 봐주신 그대로 남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객님이 설레는 순간과 기쁨의 순간과 슬픔의 순간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음, 사람이 되려고 제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게 그게 고객하고 관계가 좋다 보면 매출도 좋아지고 소개도 나오고 이게 소개 영업에 대한 부분들 맥스 칠 수도 있고 정말 이게 계속 뭐라고 하지? 이게 하나의 마음이고 마음도 하나의 에너지 쓰는 거고 시간 쓰는 거고 돈도 쓰는 건데 그럴수록 또 비난자도 더 많이 나오잖아요. 비난자 안 나오고 고객도 만족시키고 삶도 좀 수월하고 이런 건 세상에 없겠죠. 비임 생각에. 네, 네, 그렇죠. 은연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이 저에게 상담을 했거든요. 네. 같이 이제 그 똑같은 업계 이제 분이신데 그분은 남편분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그 법인 사업자세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자녀가 세 분이시긴 하신데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에게 고민이 딱 오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대요. 네. 그러니까 우울하신 거예요. 공허하시고. 음, 그리고 그렇게 굳이 돈을 안 벌어도 된대요. 음,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언니 진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 사실은 우리 세상에 진짜 많은 분들이 돈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네. 그 언니도 초창기에는 초심으로 돌아가면 분명 세 자녀를 키우면서 음, 고민이 없었고 남편분이 이 기업 그 이제 이 법인 대표가 되면서 그 돈에 시달리고 그런 게 없었을까요? 과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대부분의 음, 상위 진짜 1%, 상위 1%도 고민을 할 거예요. 왜냐면 사업이 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완전한 건 없거든요. 특히 가게나 법인도 모두 다 그래요. 그리고 내 남편이 내 옆에 영원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부분 음, 고객님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비난자 돈을 왜 벌어야 돼?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아니면 음, 돈돈돈 하지 마. 이러면 저는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만약에 하루아침에 남편이 없어졌다고 하면
그럼 저에게 욕할 수도 있잖아요.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와중에 기분이 안 나쁘게 천천히 그 말을 꺼내요. 언니가 일을 할 수 있게. 아니면은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음, 왜냐면 우리가 4, 50대가 되고 나면 우리가 왜 흔히 얘기하는 보톡스도 맞고 싶고 조금 더 음, 내가 예뻐 보이고 내가 좀 젊어 보이고 싶고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샤넬백도 요 정도에 들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요 정도를 보니까 차도 우리가 뭐 제네시스를 탈까 S클래스 S500을 탈까?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지출하면서 제네시스를 탈 것이냐? 아니면 S클래스를 내가 300을 하면서 S클래스 탈 것이냐? 사실은 좋은 차 이런 건 물론 나의 만족이지만 대부분은 하차감이라고 하고 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소비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음, 그러면 정말 과연 이 비난자들이 과연 정말 지금을 만족하고 있을까요? 음, 그게 제가 오히려 되묻는 질문이거든요. 그분들에게. 그럼 그분들이 다시 이제 얘기하죠. 사실은 이제 일이 안 되거나 이게 롤러코스터를 지금 타고 있는 것. 지금 어, 침체기를 네, 되어 있으시거나 아니면 네, 그 가정 문제라는 뭔가 때문에 지금 마음이 가라앉는 순간이기 때문에 저에게 비난도 하고 있고 왜냐면 음, 나는 잘 되고 있는데 당신은 멈추고 있는 것처럼 언니나 고객님들이 멈추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기 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분 안 나쁘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가끔은 그런 고객님들이 있어요. 아니 가끔 고객님들 아니에요. 가끔은 그런 설계사님들이 있어요. 저희 고객님들은 아주 좋아요. 근데 그 설계사님들이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음, 근데 그 설계사님들의 시기와 질투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껌 씹듯이 음, 그냥 심심하니까 할 수도 있고 조금 여유가 있으셔서 아니면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거나 음, 지금 당장 너무 바쁘면 그런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와우, 분들에게 힘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그냥 정말 그냥 저는 늘 간절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조금 더 간절했으면 좋겠지 않느냐 그런 얘기 좀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네, 오늘 내용도 엄청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면 아마 인사이트를 더 많이 얻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오늘 박미영 PD님의 어떤 인터뷰 너무 멋졌고요. 오늘도 멋진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바이바이.